여보, 당신 어머니한테 또 돈 보내줬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아니야. 이번 달엔 안 보냈어.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무시했어. 잘했네.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대?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허리가 휘는데. 그러게. 어머니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얼마나 욕먹었는데 이젠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버렸다는 소문이 돌아다닌대. 버렸다고? 웃기고 있네. 어머니가 먼저 삐쳐서 나가신 거잖아. 누가 쫓아냈대? 꼰대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앙심을 품고. 그러니까 그냥 다 참고 우리 말대로 하면 될 것을. 나이 들어서 저러니까 더 골치 아프지. 어휴, 진짜 짜증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별곡입니다. 방금 대화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감동적인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제 나이 이제 74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 주방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큰 아들 내외랑 서울에서 함께 살았어요. 남편이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손주들도 있고 해서 제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점점 제가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자주 쉬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늘 하던 대로 손주들 간식을 준비해 줬는데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몇 번이나 말해요? 애들한테 그런 거 먹이지 말라고. 지금 우리 애들이 얼마나 비싼 영양상담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그 돈 다 버리는 거라고요. 미안하다고 했죠. 그 뒤론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도 제사 음식은 제가 잘하니까 명절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 제사, 그런 꼰대 같은 걸 누가 지내요. 요즘에는 정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음식 배달시키면 되지. 어머니는 진짜 구시대적이시네요. 꼰대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제사를 정성껏 지내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꼰대라니. 저는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도 참았어요. 손주들 때문에라도 참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갈수록 힘들어. 어머니가 있으면 애들 친구도 데려오기 그렇고. 그래? 그런데 요양원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 어머니 통장에 돈 꽤 있다며. 그거 좀 써도 되지 않을까? 당연하지. 어머니가 평생 모아놓으셨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내셔야지. 맞아. 어머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어.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얼마나 들지. 근데 낳는 돈은 우리가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애들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요양원에 갔으면 좋겠다고? 손주들 돌봐주고 매일 집안일 하느라 힘든데 그것도 모자라 요양원을 보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제가 물었어요. 예, 엄마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아니? 아들이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어제 저녁에 얘기 다 들었다. 내 돈으로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며.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변명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지.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면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어머니가 자주 기운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 말이 가장 듣기 싫었어요. 거짓말로 포장된 친절함.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알았다. 내가 짐 싸고 나갈게.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오해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40년 넘게 고생하며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짐이 되었나 봐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아들은 말리는 척했지만 눈빛에서는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아이의 얼굴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서 시골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마련한 작은 집이에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집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돈은 조금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첫날 밤 시골집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별이 보였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네요. 바람만 살랑살랑 불고 대답은 없었어요.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남편이 저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오빠네 집에 전화했는데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말도 없이 나가신 거예요? 네 오빠가 말 안 했니? 내가 짐이 된다고 해서 나왔어. 네. 오빠가 엄마를 내쫓았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전 웃음이 나왔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네보다 자기네로 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딸은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만 얼굴 보일 정도로 바빴어요. 지금 갑자기 저를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뻔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집 앞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잡초만 무성했어요. 옛날에 남편이랑 같이 채소도 키우고 꽃도 심었던 곳이에요. 잡초를 뽑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열심히 텃밭을 가꾸고 집을 정리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장도 보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눴어요. 저는 점점 이 시골 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내려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았지만 점점 새는 곳이 많아졌어요. 어떡하지? 혼자서 지붕을 고칠 수는 없고 비는 계속 내리고 옛날 같았으면 남편이 척척 고쳐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차라리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용기를 내서 옆집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김 할아버지는 우리 남편과 친했던 분이에요. 김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제 집 지붕에서 물이 새요. 아이고, 박 여사 비 오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금방 갈게요. 30분도 안 돼서 김 할아버지가 장비를 들고 오셨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지붕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옆집 이 할머니도 오셔서 수건과 마른 옷을 가져다 주셨어요. 박 여사, 혼자 사시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았어요. 그날 저녁 김 할아버지네와 이 할머니네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비가 그치지 않아서 제 집에서 모였죠. 오랜만에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박 여사,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이 할머니가 물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괜찮아요. 텃밭도 가꾸고 동네 산책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좋은 이웃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자식들은 보고 싶으시죠? 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손주들은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어때요? 박 여사, 우리 동네 노인회에 한번 나와 보시는 건? 우리 동네 노인회는 매주 모여서 재밌는 활동도 하고 가끔 야외 나들이도 가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거예요. 김 할아버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자꾸 서울 생각, 아들 생각이 나니까요.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해가 쨍쨍 났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텃밭에 물이 잔뜩 고여 있었어요. 급한 마음에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텃밭 구석에 있는 창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창고, 언제 마지막으로 정리했더라. 창고에는 남편이 쓰던 도구들과 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리도 안 해보고 그냥 두었던 거죠. 이참에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창고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어요. 기침이 나올 정도로요. 창문을 활짝 열고 안에 들어갔어요. 남편의 낚싯대, 공구함, 그리고 오래된 서류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서류 가방을 열었더니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남편 글씨로 영자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봉투를 열었을 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땅 계약서였어요. 1989년 35년 전에 쓰인 계약서였어요. 분당에 있는 땅이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분당에 땅을 샀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계약서를 보니 300평 크기의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분당이 그냥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근처의 비싼 동네가 되었어요. 계약서 옆에는 남편이 쓴 편지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이미 하늘나라에 갔겠지. 우리가 너무 가난했을 때 나는 몰래 용돈을 모아서 이 땅을 샀어. 그때는 아무도 이 땅이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믿었어. 언젠가는 이 땅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이 땅을 팔아서 편하게 살았으면 해. 아들이나 딸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써.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영원히 사랑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땅이 지금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갔어요. 저 분당에 있는 땅의 값을 알고 싶은데요. 계약서를 보여주자 부동산 아저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 할머니 땅인가요? 이 이치의 땅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평당 약 7에서 8억 원 정도 합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300평이면 그러니까 할머니의 땅은 약 230억 원 정도 가치가 있어요. 230억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이런 큰 선물을 남겼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런데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맞으세요? 며느리였어요.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지난 달까지만 해도 저를 짐처럼 여기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그래, 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괜찮으시면 우리 집으로 다시 오세요. 어머니가 계셨을 때가 정말 좋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를 싫어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러는 건 내가 왜 갑자기 그러니? 난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어머니, 사실은 동네에서 어머니가 큰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아, 그래서 갑자기 연락한 거였군.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연락한 거였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동네 부동산 아저씨가 삼촌한테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분당에 엄청난 땅이 있다고. 역시 소문은 빨리 퍼지나 봐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버렸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게 정말이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큰 재산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머니 연세에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걸 다 해왔는데 갑자기 제가 재산을 관리 못할 것처럼 말하다니요.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해. 그래도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이번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부자 되셨다면서요? 왜 말도 안 해주셨어요? 누가 그래?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200억대 땅이 있다고. 진짜예요? 아들이 이미 딸에게도 말했군요.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지나 봐요. 내가 갑자기 왜 이러니? 명절 때도 바빠서 못 온다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냥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시골에서 뭐 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걱정 마.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찾는 이유가 뻔했으니까요.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난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대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내다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아들의 포옹이었지만 왠지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해요. 서울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그러게요, 어머니. 이런 시골 구석에서 뭐 하세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큰 아파트로 이사해서 어머니 방도 따로 내어드릴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들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빛에서는 그 진심이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돈을 원하는 거였어요. 됐어. 나 여기 좋아. 엄마, 여기선 아프시면 어떡해요? 병원도 멀고. 난 건강해. 걱정 마. 며느리는 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분명 계약서를 찾으려는 거였어요. 어머니,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쪽이야. 며느리가 화장실 쪽으로 가는 척 하더니 슬그머니 제 방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화장실은 그쪽이 아니라 저쪽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몇 시간을 더 머물렀어요. 계속해서 서울로 돌아오라고 자기네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심지어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땅 있다면서요? 그거 팔면 서울에서 좋은 집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식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도 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기분일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 땅이 있어. 그런데 왜? 아니, 그게 엄마 노후를 위해서죠. 서울에 좋은 집 사서 편하게 사시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네 집 근처야? 네가 관리해 주겠다고?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말이 정확히 맞아서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전화가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저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어요.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요. 뭐라고? 너까지. 네. 오빠가 먼저 갔다면서요? 저도 엄마 뵈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네 동생도 온대.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녀석들에게 한번 따끔한 교훈을 줘야겠다고요. 그래, 내가 서울로 갈게. 근데 누구 집으로 가지?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당연히 저희 집이죠. 엄마 방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딸도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아들과 말다툼을 벌였어요. 오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먼저 왔어? 엄마는 우리 집에 가셔야지. 야, 네가 평소에 얼마나 바빠서 엄마 안 만나러 왔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오빠야말로 엄마를 내쫓았으면서 뭔 자격으로 그래?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제가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가슴 아팠어요. 다 돈 때문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두 자식은 저를 데려가려고 경쟁했어요. 제게 없던 효심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았어요. 딸은 심지어 무릎까지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우리 집에 가요. 아이들이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해요. 오빠네보다 저희 집이 더 넓고 좋아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이런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싫었지만 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결정할게. 오늘은 늦었으니 둘 다 자. 다음 날 아침 두 자식은 일찍 일어나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아들은 아침을 준비하고 딸은 제 방 청소를 했어요.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말했어요. 나 결정했어. 두 자식의 얼굴이 긴장했어요. 나 서울 갈래. 근데 내 방식대로 갈 거야. 네, 엄마. 어떻게요? 우선 땅을 팔 거야. 두 자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살 거야. 와, 엄마. 저희가 좋은 집 알아볼게요. 아니, 내가 알아볼 거야.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식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아플 때는 다들 어디 있었니? 아들과 딸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기억나니? 작년에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때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는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럼 내 동생은 3주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니? 딸도 변명했어요. 엄마, 그때 애들이 아파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다들 바빴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너희가 바빠서 날 못 도와줄 때 누가 날 도와줬는지 알아? 자식들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이 시골 이웃들이야. 김 할아버지가 매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 할머니가 밥을 챙겨주고 옆집 최 아주머니가 빨래도 해주고 내가 정말 아플 때 도와준 건 너희가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었어. 두 자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운 표정이었죠. 사실 나는 돈 때문에 서울에 가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진짜로 날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고급차가 한 대 멈췄어요.
누구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문을 열자 멋진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자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박영자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진 변호사입니다. 박영자님의 땅 문제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땅 문제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땅을 파실 거라고 들었는데 그 과정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엄마 일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요. 딸도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세금이요? 얼마나 되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님, 잠시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어요. 자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박영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큰 재산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도와주시겠지만 공정한 조언도 필요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땅을 팔고 그 돈을 어떻게 쓰실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생각해 두신 것이 있나요? 순간 제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말이 생각났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서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그 돈으로 요양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이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좋은 집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요.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 정도 돈이면 정말 좋은 요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제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40년 넘게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과 저 같은 노인들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식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 결정했어. 그 땅을 팔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요양원을 지을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요양원이요. 왜요? 내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니. 이제는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해 살고 싶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돈을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다 쓸 거야. 이건 내 돈이니까.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 돈은 우리 가족 모두의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거야. 편지에도 써 있잖아. 너 자신을 위해 써라고. 딸도 울면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너희가 나를 생각해 준 적 있니? 내가 아플 때는 다들 어디 있었어? 자식들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영자님, 이제 서류 작업을 시작할까요? 땅을 팔고 요양원 설립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시작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했다면 돈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내가 가난했을 때는 찾지도 않더니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효녀 행세를 하는 자식들에게 줄 돈은 없어. 자식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1년 후 시골 마을에 아름다운 요양원이 하나 들어섰어요.
행복한 노년의 집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이었어요. 저는 그곳의 이사장이 되었어요. 마을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답니다. 요양원에는 텃밭도 있고 꽃밭도 있고 좋은 시설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요양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들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들어와라. 무슨 일이니?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왜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리웠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아들아, 돈을 원한다면 여기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엄마는 항상 문을 열어둘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 저는 정작 엄마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엄마,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우리 요양원에는 도움의 손길이 항상 필요해. 그날부터 아들은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청소와 심부름을 했지만 점차 노인분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프로그램도 만들며 요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몇 달 후에는 딸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사과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진심으로 변했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효도를 하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요양원은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텔레비전에서도 소개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곤 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을 위한 강연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4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78세가 되었어요. 4년 전에 비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자야, 내가 자랑스럽다. 평생 고생만 하더니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구나.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나눌 때 온다는 걸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